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열 문제가 더 어려워요? 모의고사 문제가 좀 어려워요? 별로 안 보던 문제인가요? 그런 새로운 열 문제를 지금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지난주에 개정된 거, 지난주에는 박스형 문제, 다양한 걸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1번은 최근 판례들입니다. 1번은 기출문제 나왔죠.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를 마쳐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기출문제 출제됐고요. 이거는 2번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동일 소유일 필요는 없다. 민법 366조라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이어야 하죠. 근데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가 언제입니까? 경매 신청 기입 등기한 때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면 족하다.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 3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성립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아까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급한다 했죠. 또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했다가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해서 분묘기지권이 생긴 경우는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한다고 했죠. 다 판례들입니다. 지금은 판례도 이해 안 되면 그냥 암기해야 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판례가 반드시 진실에 정의에 부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판례가 바뀔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다고 했을 때 이 3개의 차임액은 그냥 언제 한 번이라도 3개의 석 달 월세액만큼 연체한 적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당시에 꼭 3기분의 1은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전과가 있으면 또 연장해주면 또 연체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죠. 못 고칩니다. 남이 20살 먹으면 절대 안 한다 해놓고 해요 안 해요 또? 해요. 근데 저도 어제 와이프하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절대 안 한다 했어요. 뭐 할 수 없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사과하라 하니까 해야 되고 너도 누구처럼 사과 안 할래 하길래 그럼 뭐 잘못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 말로만 해버리고 또 그 잊어먹고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내일 되면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석 달 연체를 한 적이 있으면 1년 전에 한 적이 있으면 또 연장해주면 또 2년 더 연장해주면 계약갱신 요구하면 더 연장해줘야 되잖아요. 연장해주면은 또 연체할 가능성이 있죠. 이거 건물주라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 할머니 서울에 70대 할머니 세입자한테 살해당했어요. 세입자한테 당한 건지 아직 확정은 안 났는데 그 세입자 추적 도망가고 없고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해. 그래 웬만하면 개업공개사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그 월세 받으러 반지하에 내려가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 옛날에 제가 건물주가 아니라 관리하면서 해봤는데 막 문신 서기가지고 월세 받으러 왔다니까 좀 기다려. 뭐 그렇게 급하게 자꾸 하는데 이러니까 무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와서 거기서 싸우면 잘못하면 위험하겠더라고요. 월세 내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면 서로가. 자, 판례입니다. 5번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면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밑에 해설에 있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어야 된다. 사업시행 인가고시. 사업시행 인가고시 되고도 뭐 사업하려면은 언제 뜯어낼지 모르잖아요. 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어야 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라는 게 뭡니까? 동호수 너 몇 동 몇 호 주는 거 정해지는 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죠. 그게 확정됐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밑에 판례 적어놨습니다. 2020년 판례잖아요. 최근 판례니까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1번에 5번이 답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옳은 것 했는데 기억, 선고유예도 기소유예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억, 니은 틀렸네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결격사유죠.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근데 디귿, 선고유예, 기소유예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은 해당되죠.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닌 것, 검사가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불기소 처분받으면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옳은 거 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행정형벌 받을 수 있다. 무등록 중개업자 3년에 3천만 원, 거래정보사업자 1년에 1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개공, 소공 아닌 자도 질서벌 받을 수 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가 질서벌이죠.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개공, 소공 아닌 자도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라는 행정처분 받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제재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맞죠? 5번이 답입니다. 다 옳은 지문입니다. 4번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기억, 매수 신청 대리인 등에 관한 규칙에는 행정, 형벌에 관한 규칙이 없다. 맞습니다. 오로지 행정 질서벌도 없고요. 오직 행정 처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옳은 거에 틀린 거에 뭐라고 했어? 틀린 거네. 옳죠. 기억은 오직 행정 처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 질서벌에 관한 규정 없다. 니은도 맞습니다. 행정 처분밖에 없습니다. 디귿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그 법인인 경우 사원 임원을 말한다. X죠? 법인인 경우는 오로지 대표자만을 말합니다. 암기 프린트 53번에 표에 있습니다. 틀렸고 리얼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청문은 자격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청문을 합니다. 3개만 청문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미엄에 업무정지, 자격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 없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국민들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공청회, 의견 진술 기회 중에 하나는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거지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명문 규정 없습니다. 3번입니다. 디귿, 리얼, 미음이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고 중개한 부동산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등기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는 법무사법에 위반된다. 지금 뭐 법무사법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을 하면 안 되지만 한두 건 중개하는 거는 돈 안 받고 하는 건 상관없죠. 근데 법무사법에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법무사법이 바람직해요. 법무사 입장에서 보면 공인중개사법도 제가 볼 때는 아예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중개도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중개하려면 무조건 중개사무소 와야 되니까. 근데 법무사법에서는 법무사가 아닌 자가
등기 신청을 대행하는 것은 돈 안 받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업으로 하는 거 아니라도 안 됩니다. 한 번만 해도 개업공개사가 하는 거 안 됩니다. 법무사법에 있습니다. 법무사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무사 업무와 개업공개사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예, 이거는 있습니다. 예규에 있습니다. 예규에 가능하다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예규는 그 행정청 내부를 구속하는 거죠. 있어요. 많아요. 그 세무사 하면서 해도 돼요. 세무사 하면서 개업공개사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개업공개사가 사실 법무사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따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잘 없고요. 변호사나 세무사나 법무사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엄청나게 많이 따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무사들이 볼 때는 오히려 개업공개사가 더 돈 되는 것 같거든. 등기 신청 대행해봐야 뭐 몇십만 원밖에 못 받고 또 개업공개사들한테 리베이트 제공해야 돼. 사실 등기 대행하면 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까지 리베이트 제공하는데 이거 부동산 중개 한 건 하면 0.9% 받으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자격증을 많이 따요. 변호사들도 많이 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격증을. 자, 그 다음에 3번 세무사가 아닌 개업공개사는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한다는 표시를 하거나 강고하면 세무사법 위반이다. 이거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세무사법 다 확인해가지고 법조문 찾아가지고 적어놓은 거예요.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모르고 어떤 중개업소에 가보면 유리창에다가 세무상담, 법률상담 이런 거 한다고 써붙여놨어요. 그 세무사들이 다니면서 그런 거 적발해가지고 고발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처벌받아요. 여러분은 굳이 그런 거 적지 말라고요. 오면 그냥 해주는 건 해주더라도 그게 해놓는다고 광고에 적어놓으면은 그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하면 처벌받겠죠. 법률상담 이런 거 한다는 것도 적어놓으면 안 돼요. 돈을 받고 법률상담하면 변호사 아니면 안 돼요. 법률상담, 세무상담 맞습니다. 4번 업무정지처분과 가태료를 병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병과, 병행해서 둘 다 가태료 대상하고 업무정지 대상은 완전히 달라요. 기타 등등 업무정지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지만 유권 해석은 가태료 대상인 거는 제외돼요. 500만 원 가태료, 100만 원 가태료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거 없잖아요. 옛날에는 둘 병과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두 개 다 부과 못하고 업무정지면 업무정지, 가태료면 가태료 둘 중에 하나만 부과를 합니다. 5번 협회의 시도 지부는 시도지사가 지도 감독하는 게 아니라 전부 국토부 장관. 우리 암기 프린트 12번 두 번째 까만 별표에 보면 있습니다. 두 번째 까만 별표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까? 네,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국토부 장관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5번에 5번 틀렸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지금 그 해설해 보니까 제가 세무사법 몇 조 이런 거 다 적어놨죠. 근거를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현업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괜히 처벌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해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 없이 청문해야 된다. 예외 없이 이 말 없이 그냥 청문해야 된다 하면 맞죠? 사망, 해산은 청문 못합니다. 들을 문인데 죽고 없는 사람 청문할 수 없죠? 그래서 예외 없이 때문에 틀렸습니다. 청문 절차에 관한 명문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 있다?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취소 세계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청문하는 것은 예를 들면 청문서를 피청문인에게 청문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는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청문 절차는. 디귿,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했죠. 맞습니다.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도 병과하지 않습니다. 자격 취소되면 당연히 뭐 업무 못하는데 자격 정지 따로 할 필요 없겠죠. 병과 두 개를 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업무 정지하고 등록 취소도 병과하지 않죠.
등록 취소되면 업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병과하지 않습니다. 미험에 자격정지 처분하기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있다고 했죠. 비협 업무정지도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 없고 행정절차법에 있다 했습니다. 답 4번입니다. 기역, 니연, 미염, 비협 4개가 틀린 내용입니다. 다음 주까지도 아마 조금 이런 문제 하나 더 10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일부러 어렵게 내려고 자꾸 몇 개인가 이런 것도 연습하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는 몇 개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10문제 다 안 나오면 너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또 인터넷에 올린 분이 있더라고요.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막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요. 좀 참아야 돼요. 그래도 실제 시험에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렇게 빡센 문제 많이 몇 개인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최고 많이 나온 게 4문제 나왔어요. 4문제 이때까지. 보통 2문제 정도 나오다가 최근에는 몇 개인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보기를 줍니다. 대체로. 연습이니까 좀 더 어렵게. 틀린 것은 했는데 기역, 자격 취소 처분 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하죠. X고요. 니은은 등록 취소 7일 이내에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도 7일 이내에 반납입니다. 근데 디귿의 지정 취소의 경우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자격 정지나 업무 정지도 반납 안 하죠. 암기 프린터 39번에 3, 4, 5번에 보면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그래서 리얼도 틀렸고 미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7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된다. 맞습니다. 틀린 것 기역, 디귿, 리얼 3개입니다. 3번이 답이고요. 8번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기역 매수 신청 대리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된다. 예,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해야 되는데 중개 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 없습니다. 둘 다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교부할 의무 없습니다. 중개 보수 영수증은. 디귿, 리얼 둘 다 매수 신청 대리나 중개 보수 영수증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염의 개업공개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 카드에 절하여 5년간 보존해야 된다. 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이죠.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니은 하나만 틀렸습니다. 중개 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 보존할 의무 없습니다. 9번입니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거래계약서 법정서식 없습니다. 금융계약서도 법정서식 없고요. 금융계약서 필요적기사항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조한다는 공인중개사법의 명문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있습니다. 없다가 그래서 맞습니다.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서식 없다. 리얼 중개보수 영수증 법정서식 없다. 맞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다고 했죠. 보존할 의무도 없고 미염 매수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법정서식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는 해야 됩니다. 단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1번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도 제출하고 법인 거래
신고서 서식도 제출하고 2개를 제출해야 됩니다. 주택. 이때 주택은 건축법상 주택입니다. 건축법상 주택. 주택임대차 신고할 때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제출을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비것.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할 의무 없다고 했죠.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해제 등의 신고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오로지 거래 당사자에게만 부과됩니다. 해제 신고는.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주택임대차 해제 신고 30일 안에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주택임대차 신고 관련된 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거나 또는 30일 안에 신고 안 하거나 또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그래서 500만 원 X. 틀린 것 미음. 답 1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가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주택임대차 신고했다가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